안녕하세요. 비타알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수혜주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영상으로, 그 다음에 또 같이 이제 지금 중요한 이제 봐야 될 지표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벌써 이제 바이든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이 부분들은 시장이 먼저 판단을 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끔찍했던 게 트럼프가 3일 만에 퇴원을 해서 지금 이제 느무신 재무장관하고 아시다시피 펠로시 하원 의장이랑 같이 이제 경기 부양안을 이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엎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아무리 서로 간에 싫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엎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수많은 트윗을 날렸는데 전부 다 이제 이게 엉망인 트윗을 날린 거죠. 예를 들면 가장 제가 황당했던 트윗은 스웨덴의 집단 면역 시스템도 도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 하나. 코로나가 독감보다 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윗에서도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얘기됐기 때문에, 아무리 선거구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대중들의 정서를 완전히 반하고서 대통령이 되는 건 조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사실은 저는 기존까지는 트럼프가 대선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CNN이 아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가져온 거죠. 약간 좀 보수적인 신문으로 좀 정평이 나 있는데, 그쪽에서도 특별한 어떤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와 있는 이 사진이나 이거 보면 딱 나와 있는 거죠. 파월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로 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왜 바이든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이유냐면,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막았어요. 뭘 막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FDA가 백신의 사용 승인이 허가가 긴급하게 난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의 시점은 11월 3일 이전에 승인을 내주는 수는 없다. 최소한 한 달 후에 그 과정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가겠다라고 FDA는 얘기를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더나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땡길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를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를 못 쓰게 되는 거죠. FDA 쪽을 통해서 사려고 했던 건데,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게 없어요. 중국을 때려봐야 때릴 수 있는 지금 힘이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그럼 FDA에서 백신을 갖다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도 할 수 있는 카드가 없고, 거기다가 경기 부양안은 엎어버렸고. 지금 이제 월가에서 자체에서도 지금 이제 6월달에 나온 보고서하고 10월달에 나온 보고서 완전히 달랐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얘기가 바이든이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28%로 기업 세금을 갖다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더 훨씬 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방향을 바꿨어요. 지금 시장의 어떤 방향들은 무조건 지금 바이든 쪽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돈이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고, 돈에 선행되는 주가가 지금 선행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고 있냐면, 다우가 그렇게 폭락을 할 줄 알았는데 폭락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바이든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로 인해서 저는 이번 선거는 아무리 이제 트럼프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상황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빼놓고 이제 브라질, 인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고, 이제 프랑스나 이제 스페인도 봉쇄, 락다운을 고민할 정도로 지금 이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갖다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너무나도 이제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트럼프가 어떤 극적인 어떤 연출을 해서 선거에 이길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걸 가정하에 지금 주가는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볼 때는 보여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가는 딱 한 부분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바이든 수혜주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딱 한 파트만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재생에너지 쪽인데, 그 중에 이제 대장주죠. 한화솔루션. 이 부분 니콜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재생에너지 쪽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바이든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이제 그런 분들에서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미국 쪽에 그 수출 많이 하고 있는 쪽이죠.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쪽도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 윈드 풍력주의 이제 대장주죠. 이제 CS 윈드, 그 다음에 CS 베어링,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이제 효성화학,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일진다이어도 괜찮은 같이 효성중공업이랑 같은 쪽인데 일진다이어는 좀 많이 상승을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하락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효성중공업은 실적이 전환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삼강 M&T,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 이런 회사들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쪽,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 쪽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에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들을 반드시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분들은 이 분들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냐면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서부터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회사는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먼저 영업 실적을 발표한다는 것은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2분기보다 3분기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3분기보다 4분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3분기에 실적 발표가 되면서 순간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상치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하는 종목들은 떨어질 거고,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종목들은 유지를 할 거고,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죠. 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분들이 3분기, 4분기 때는 유상증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지금 이제 자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잖아요. 지금은 3분기, 4분기가.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유상증자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두산중공업에 이제 증여를 하기로 했던 그 두산 퓨어셀이 블럭딜에 이제 50% 정도 성공을 했지만 50% 실패하는 바람에 한 15%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을 하시고 이 부분들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다만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지수가 폭락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잘 지지하는 걸 볼 때 이미 월가에서라든가 주가 지수를 볼 때나 그 다음에 선거 캠프에 모이는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바이든이 특별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 한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바이든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된다라는 시점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고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